서울의 아침. 회색빛으로 물든 고층 빌딩 숲 사이로 출근길이 분주하게 이어졌다. 사람들은 각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커피를 손에 쥔 채 바쁜 걸음을 옮겼다. 태연도 마찬가지였다. 오늘은 그의 첫 출근이 아닌 입사한 지 정확히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다. 신입사원의 마음가짐으로 그는 여전히 긴장된 얼굴로 빌딩 로비를 걸어 올라갔다.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했을 때 평소와 같은 장면이 펼쳐졌다. 정장 차림의 사람들 사이에서 그는 조심스럽게 버튼을 눌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의 시선이 순간적으로 멈췄다. 바로 옆에 있던 수진 부장이 그를 피하듯 발걸음을 멈추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것이다. 태연은 순간 눈을 깜빡였다. 왜 매번? 엘리베이터는 문을 닫고 그는 혼자 올라가며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다. 이번 주만 해도 벌써 3번째였다. 매번 그가 엘리베이터에 들어서면 수진 부장은 어디론가 사라졌다.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이제는 태연조차 이상함을 감지하기 시작했다. 사무실로 들어서자 동료들이 조용히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태연 씨, 부장님 또 안 타셨어요? 저번 주에도 그랬잖아요. 혹시 뭔가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태연은 어깨를 움츠렸다. 그들은 분명히 알았다. 부장님은 원래 엄격하기로 소문난 사람이다. 업무 평가 하나로도 사람을 혼낼 수 있다는 이야기가 사내에 떠돌 정도였다. 그런데 왜 자신만? 점심시간 태연은 창가에 앉아 혼자 샌드위치를 뜯으며 생각에 잠겼다. 마음 한켠에는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혹시 입사 과정에서 실수를? 그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어디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 하지만 수진 부장의 시선이 피하는 듯한 행동은 반복될수록 의심을 깊게 만들었다. 그날 오후 회의실에서 프로젝트 보고를 준비하던 태연은 우연히 동료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그 사람 분명 예전부터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 부장님이 그렇게 피할 이유가 없는데. 혹시 몸에서 냄새가 난다거나? 하하하, 설마. 그래도 조금 이상하긴 하지. 태연은 얼굴이 달아올랐다. 부끄러움과 혼란이 동시에 몰려왔다. 그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치는지, 왜 수진 부장은 항상 자신을 피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엘리베이터 앞에 다시 서 있는 순간 태연의 심장은 더 빨리 뛰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다. 버튼을 누르자 수진 부장은 이번에도 다른 층으로 사라졌다. 태연은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다. 그저 운이 없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려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뭔가 끔찍한 비밀이라도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이 자리 잡았다. 그날 저녁 사무실이 텅 비었을 때 태연은 마지막으로 엘리베이터 앞에 섰다. 평소라면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쳤을 순간이지만 오늘은 이상하게 긴장되었다.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수진 부장이 나타났다. 하지만 그녀는 평소처럼 차갑게 태연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두 사람의 시선이 잠시 교차했다. 태연은 깜짝 놀랐지만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무심한 듯 한마디 던졌다. 오늘 같이 타자. 엘리베이터 안의 공기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태연은 머릿속에서 수많은 질문이 교차했지만 그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부장님.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말없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러나 그 긴장감 속에는 이해할 수 없는 묘한 끌림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태연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오늘 반드시 이유를 알아내야겠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들키면 민망할 정도로 태연의 심장은 이전보다 훨씬 빠르게 뛰고 있었다. 단순한 출근길이었지만 이제는 그는 알았다. 수진 부장과 자신 사이에는 어떤 설명되지 않은 이상한 운명이 흐르고 있다.
이날 이후 태연의 출근길은 더 이상 단순한 루틴이 아니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매번 반복되는 미스테리는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동시에 어떤 강렬한 긴장감과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렇게 서울의 아침, 회색 빌딩 숲 속에서 두 사람의 이야기는 서서히 시작되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태연은 손바닥에 땀이 나는 것을 느꼈지만 어색하게 웃어 보였다. 그러나 수진 부장은 여전히 평소처럼 차갑게 시선을 피했다. 오늘 아침 왜 같이 타자고 하신 거예요? 태연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진 부장은 잠시 말없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더니 짧게 대답했다. 그냥 상황이 그래서. 그 한마디는 태연에게 전혀 이해되지 않았다. 상황이라니? 무슨 상황이지?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추측이 스쳐갔다. 회사 안에서는 이미 태연의 부장님과의 불편한 관계에 대한 소문이 퍼지고 있었다. 점심시간 태연은 동료들과 함께 식당으로 향했다. 동료들은 여전히 수군거렸다. 오늘 아침 부장님이 엘리베이터 같이 탔어. 근데 태연 씨 표정 봤어? 뭐 놀란 듯 하면서도 뭔가 긴장한 표정이었지. 하하, 신입이라 당연하지 뭐. 근데 항상 피하던 사람이 갑자기 같이 타자고 하면 누구라도 당황하지. 태연은 점점 초조해졌다. 그는 동료들의 말에 따라 자신이 뭔가 큰 잘못을 저지른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어쩌면 부장님은 속으로 그를 싫어하고 있으며 일부러 이렇게 시험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오후 회의실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 발표 시간에도 태연은 집중할 수 없었다. 수진 부장이 같은 회의실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또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녀는 여전히 냉정하고 단호한 눈빛으로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지만 태연은 문득 그 눈빛 속에서 이전과 다른 미세한 긴장을 느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태연은 다시 엘리베이터 앞에서 멈춰섰다. 오늘 하루 동안 마음속에서 수많은 시나리오가 펼쳐졌다. 혹시 내가 무례하게 행동했나? 입사 면접에서 뭔가 잘못 말했나? 아니면 몸에서 냄새가 나는 건가? 그는 스스로를 조롱하며 생각했지만 머릿속의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다. 그러던 중 엘리베이터 안에서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다. 수진 부장이 다가오더니 조심스럽게 말았다. 오늘 잠깐만. 태연은 놀랐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평소의 차가움과 달리 어딘가 미묘한 부드러움이 섞여 있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었다. 부장님, 무슨 뜻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녀는 짧게 대답하고 시선을 돌렸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긴 침묵이 흘렀다. 태연의 마음속에는 궁금증과 불안, 약간의 기대감이 뒤섞였다. 그는 결심했다. 오늘 반드시 이유를 알아내겠다고. 다음 날 태연은 일부러 수진 부장 근처에서 업무를 처리하며 상황을 살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거리감을 유지하며 태연과의 거리를 일정하게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연은 우연히 그녀가 문서를 읽는 순간 살짝 손을 떨고 있는 것을 보았다. 설마 긴장하는 건가? 그는 혼자 중얼거렸다. 이전까지는 단순히 차갑고 무서운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숨겨진 인간적인 면모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 점심시간 태연은 동료들과 또다시 수근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부장님, 어제 엘리베이터 같이 탄 거 봤어? 응, 태연 씨 표정이 완전 긴장해 있더라. 내가 다 민망했어. 근데 뭔가 부장님도 이상하지 않았어? 뭔가 불편해 보이면서도 살짝 떨던데? 태연은 이 말에 혼란스러움을 느꼈다. 이제 단순히 자신을 싫어해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수진 부장에게도 어떤 감정적 혹은 심리적 이유가 있다는 단서가 생긴 셈이었다. 퇴근길 엘리베이터 안에서 또다시 둘은 마주쳤다. 태연은 떨리는 손으로 버튼을 눌렀고 수진 부장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오늘
조금만 기다려줄래? 태연은 순간 멈칫했지만 부드러운 미소를 띤 그녀의 얼굴을 보자 마음이 잠시 놓였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다는 답답함이 남았다.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올라가는 동안 태연은 마음속으로 수많은 질문을 떠올렸다. 왜 나를 피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행동하지? 혹시 나와 관련된 어떤 과거 사건이 있는 걸까? 그 순간 그는 어렴풋이 어린 시절 우연히 누군가를 도와주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하지만 바로 이어지는 것은 기억의 희미함과 불확실성이었다. 이날 이후 태연의 하루는 불안과 궁금증, 미묘한 긴장감으로 점점 더 복잡해졌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수진 부장과의 작은 접촉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동시에 의심과 긴장이 교차하는 하루를 반복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태연은 결심했다. 내일 반드시 수진 부장의 진짜 이유를 알아내겠다고. 서울의 고층 빌딩 숲속에서 두 사람의 이야기는 여전히 미스터리와 긴장감 속에서 서서히 깊어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의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덮여 있었다. 태연은 어제의 긴장감이 여전히 머릿속을 맴돌며 출근길을 걸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는 또다시 그 장면을 마주쳤다. 수진 부장이 고개를 숙인 채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다. 그녀의 표정에서 긴장과 불안이 감지되었다. 태연 씨, 같이 타요? 그녀가 조심스레 말했다. 태연은 순간 놀랐지만 이번에는 마음속에서 이상한 애감이 스쳤다. 오늘 뭔가 다를 거야?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둘은 조용히 서 있었다. 갑자기 정전이 일어나며 엘리베이터가 멈췄다. 작은 흔들림과 함께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게 되었다. 수진 부장은 눈을 크게 뜨고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태연은 순간 당황했지만 곧 그녀의 팔을 잡아 안정시키려 했다. 부장님, 진정하세요. 저 여기 있어요. 괜찮아요. 그새야 태연은 깨달았다. 수진 부장은 평소처럼 냉정하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작은 아이처럼 불안에 떨고 있었다. 사실 저 이런 걸 무서워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태연은 놀라 눈을 크게 떴다. 무서워요? 엘리베이터가요? 네, 폐쇄공포증, 클라우스트로포비아. 그녀의 눈동자가 떨렸다. 태연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해하지 못하던 이유가 이제 조금씩 명확해졌다. 수진 부장이 자신을 피했던 이유는 단순히 그를 싫어해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약점을 들키고 싶지 않아 피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수진 부장은 떨리는 손을 태연에게 살짝 얹으며 말했다. 근데 태연 씨, 혹시 기억하시나요? 몇 년 전 대학생 때 저를 도와주신 적 있었잖아요. 태연은 순간 멈칫했다. 기억을 더듬었지만 흐릿하게 스쳐 지나가는 장면뿐이었다. 도와줬다고요? 언제요? 엘리베이터에 갇혔을 때요. 그때 태연 씨가 없었으면 전 어쩔 뻔했는지 몰라요. 태연의 마음속에는 작은 충격파가 일었다. 그 사건은 어렴풋이 기억났지만 그가 구해줬던 사람이 바로 지금의 수진 부장이라니. 그는 눈에 크게 떴다. 그랬었나요? 죄송해요. 전 기억이 잘... 태연은 말끝을 흐렸다. 수진 부장은 잠시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민망함과 안도감 그리고 오랜 긴장감이 해소가 섞여 있었다. 괜찮아요. 저도 잊고 있었으면 그냥 넘어갔을 일인데 그런데 왜 그때보다 더 민망한지 모르겠네요. 엘리베이터 안의 공기는 조금씩 진정되었다. 태연은 수진 부장의 손을 살짝 잡고 안정시키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오늘 이 비밀을 알게 되었구나. 이제 이해할 수 있겠어. 그 순간 둘 사이에는 이전과 다른 묘한 친밀감과 안도감이 흐르기 시작했다. 수진 부장은 떨리는 마음을 숨기기 위해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태연의 존재만으로 긴장감이 풀리며 인간적인 면모가 드러났다. 정전이 해결되고 엘리베이터가 다시 움직이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주고받았다.
태연은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제야 알겠구나. 부장님이 날 피했던 건 단순한 싫음이 아니라 그때의 약점을 기억하기 때문이었어. 엘리베이터가 도착한 층에서 두 사람은 함께 문을 나섰다. 동료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업무를 이어가는 동안 태연과 수진 부장은 서로의 존재를 새롭게 인식하는 순간을 경험했다. 그날 이후 태연의 시선은 수진 부장을 볼 때 더 이상 불안과 의심으로 가득 차지 않았다. 대신 호기심과 이해, 그리고 미묘한 감정이 섞인 시선으로 바뀌었다. 수진 부장 역시 태연을 바라보며 스스로의 약점을 들켜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용기를 조금씩 되찾았다. 서울의 하늘은 여전히 회색이었지만 태연과 수진 부장의 마음속에는 작은 빗줄기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이제 그들의 이야기는 오해와 긴장감에서 벗어나 서로의 진심과 과거를 이해하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다. 엘리베이터에서 나온 태연과 수진 부장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사무실 복도는 조용했지만 둘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남아 있었다. 태연은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오늘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질 거야. 수진 부장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태연 씨, 오늘은 고마웠어요. 덕분에 좀 진정할 수 있었어요. 태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부장님. 이해하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그날 이후 사무실 분위기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수진 부장은 이전처럼 차갑게 태연을 피하지 않았고 오히려 업무 지시나 회의 중에도 작은 관심과 배려를 보였다. 태연은 처음에는 그 변화가 믿기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는 느낌을 받았다. 동료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수군거림이 이어졌다. 태연 씨, 부장님이 요즘 왜 그렇게 친근하게 대하시지? 그러게, 무슨 일 있었던 건가? 태연은 웃으며 대답했다. 별일 아니에요. 그냥 서로 이해하게 된 거죠. 그러나 사내에서는 드라마는 계속되었다. 프로젝트 일정은 여전히 촉박했고 다른 직원들의 질투와 경쟁심도 여전했다. 태연은 수진과의 관계가 가까워진 만큼 더 큰 책임과 긴장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하루는 회의실에서 중요한 발표가 진행되고 있었다. 태연은 자료를 준비하며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때 수진 부장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태연 씨, 긴장하지 마세요. 저도 함께 준비할게요. 태연은 마음속으로 따뜻함을 느꼈다. 이제 단순히 상사와 부하가 아니라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발표가 끝난 후 동료들은 깜짝 놀랄 정도로 두 사람이 서로를 격려하고 웃는 모습을 보았다. 퇴근길 두 사람은 다시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쳤다. 이번에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자연스럽게 탔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여전히 묘한 긴장감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인 감정이 섞여 있었다. 서울의 저녁 불빛이 엘리베이터 안으로 스며들면서 두 사람의 마음속에도 따뜻한 빗줄기가 비치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태연은 수진 부장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유심히 관찰했다. 문서를 건넬 때의 손짓, 커피를 마실 때의 표정, 그리고 회의 중 집중하는 모습까지. 이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사소한 것들이 이제는 태연에게 특별하게 다가왔다. 한편 수진 부장 역시 태연의 성실함과 배려심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히 신입사원이 아니라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동시에 사내에서는 여전히 경쟁과 긴장감이 존재했다. 둘의 관계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동료들의 시선과 소문이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연말 회의가 열렸다. 모든 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수진 부장은 갑작스럽게 태연을 손짓하며 말했다. 태연 씨, 이번에는 같이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요. 동료들은 놀란 눈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태연은 얼굴이 붉어졌지만 마침내 모든 오해가 풀렸다는 안도감을 느꼈다. 둘은 자연스럽게 손에 가까이 하며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섰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주고받았다. 그 미소 속에는 오해가 풀리고 새로운 감정이 싹트는 시작이 담겨 있었다. 태연과 수진 부장은 이제 서로에게 친밀함과 신뢰, 그리고 은근한 설렘을 느끼기 시작했다. 서울의 밤, 빌딩 숲속에서 두 사람의 이야기는 오해와 긴장감에서 벗어나 서로를 이해하고 감정을 공유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서울의 아침, 사무실은 여전히 분주했다. 태연은 출근하면서 오늘 있을 중요한 프로젝트 회의를 떠올렸다. 회의에서 그의 자료 발표는 전체 팀의 성과와 직결될 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엘리베이터 앞, 수진 부장은 평소보다 조금 더 긴장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태연은 그녀의 시선을 마주치자 마음속에서 묘한 설렘과 동시에 긴장감이 올라왔다. 둘은 이번에는 아무 말 없이 자연스럽게 엘리베이터에 탔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동료들은 여전히 눈치를 보며 수근거렸다. 오늘 두 사람 또 같이 엘리베이터 타는 거 봤어? 이젠 완전 이상한 사이 같아. 태연은 미소를 지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동료들의 시선은 신경 쓰지 말자. 중요한 건 부장님과 나 사이의 신뢰야. 그러나 곧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다. 프로젝트 발표 중 경쟁부서의 한 직원이 태연의 자료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을 공개적으로 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태연의 심장은 두근거렸다. 수진 부장은 태연에게 다가와 낮게 속삭였다. 태연 씨, 당황하지 마요. 제가 지원할게요. 그 순간 태연은 수진 부장이 단순히 상사가 아닌 진정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임을 실감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감사와 동시에 점점 커지는 호감이 자리 잡았다. 회의가 끝난 후 태연은 수진 부장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부장님,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덕분에 당황하지 않고 끝낼 수 있었어요. 수진 부장은 잠시 미소 지으며 답했다. 태연 씨, 그동안 노력한 걸 모두가 알아주진 않지만 전 알고 있어요. 오늘도 잘했어요. 그 말 한마디에 태연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따뜻함을 느꼈다. 그러나 동시에 사내 경쟁과 시선은 여전히 그들에게 부담이 되었다. 동료들은 두 사람의 가까워진 관계를 질투하며 은근히 견제하고 있었다. 퇴근길, 두 사람은 또다시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다. 이번에는 자연스럽게 태연이 먼저 말을 꺼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 부장님. 수진 부장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태연 씨도요. 덕분에 하루가 조금 편안했어요.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올라가면서 둘 사이에는 조용하지만 강렬한 신뢰와 친밀감을 흐르기 시작했다. 태연은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구나. 그리고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 하지만 사무실에서는 작은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동료들은 태연과 수진 부장이 가까워진 것을 눈치채고 사소한 트러블을 만들려 시도했다. 한 동료는 자료를 고의로 잘못 전달하며 태연의 실수를 유도했고 또 다른 동료는 수근거리며 소문을 퍼뜨렸다. 태연과 수진 부장은 이를 눈치채고 서로를 지지하며 대응했다. 그 과정에서 둘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지고 서로의 신뢰와 감정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서울의 밤, 사무실 빌짓 아래서 태연은 수진 부장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 오늘 하루도 힘들었지만 부장님이 있어 가능했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어. 수진 부장 역시 태연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태연 씨, 정말 든든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왠지 모르게 마음이 설레. 이처럼 사내 갈등과 긴장 속에서도 두 사람의 관계는 서서히 발전하며 서로에 대한 신뢰와 감정이 자라기 시작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한 층에서 두 사람은 함께 나왔다.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태연과 수진 부장은 서로의 손짓과 미소로 모든 긴장을 풀며 마음속으로 서로를 의지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서울의 빌딩 숲속에서 두 사람의 이야기는 공식적인 직장 상하 관계를 넘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조금씩 설렘을 느끼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서울의 어느 오후, 사무실은 평소보다 분주했다. 새로운 프로젝트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팀원들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었다. 태연은 책상에 앉아 자료를 정리하며 수진 부장이 자신의 근처에서 업무를 보는 것을 느꼈다. 갑자기 경보음이 울리며 사무실 전체가 비상 상황에 돌입했다. 시스템 오류로 인해 서버 일부가 다운되었고 중요한 자료가 열리지 않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팀원들은 혼란에 빠졌고 태연과 수진 부장은 서로를 바라보며 신속하게 대응책을 논의했다. 태연 씨, 지금 바로 서버 복구 시도해요. 저도 백업 자료를 준비할게요. 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을 열었다. 하지만 동료들 중 일부는 이미 당황하여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웠다. 그 순간 경쟁부서 직원이 다가와 공개적으로 태연을 질책했다. 태연 씨, 이 자료가 왜 오류가 났죠?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은데요? 회의실 안의 공기는 금세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태연은 순간 얼굴이 붉어졌지만 수진 부장이 조용히 다가와 낮게 말했다. 태연 씨, 침착하게. 제가 함께 할게요. 태연은 수진 부장의 손짓에 힘을 얻어 동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기 시작했다. 서버 오류를 점검하고 백업 자료를 확인하며 팀원들에게 역할을 분담했다. 몇 시간이 지나고 상황은 점차 안정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 태연과 수진 부장은 서로를 바라보며 묘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서로의 능력과 배려심을 확인하면서 단순한 상사 부하 관계를 넘어선 신뢰와 친밀감이 형성된 것이다. 퇴근길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다. 이번에는 서로 아무 말 없이 자연스럽게 서 있었다. 그러나 태연은 마음속에서 조금 더 솔직하게 다가가고 싶은 감정을 느꼈다. 부장님,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덕분에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수진 부장은 잠시 미소 지으며 답했다. 태연 씨 덕분이에요. 당신이 없었다면 더 큰 혼란이 있었을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흐르자 태연은 용기를 내어 말했다. 부장님, 혹시 내일 저녁에 잠깐 이야기할 시간 괜찮으세요? 일 외적인 거라도. 수진 부장은 살짝 놀란 눈빛을 보였다. 하지만 곧 조금 부끄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좋아요. 그럼 내일 저녁에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둘은 함께 나왔다. 사무실 복도는 여전히 분주했지만 두 사람은 서로에게 집중하며 걸음을 옮겼다. 그날 밤, 태연은 혼자 남아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오늘 하루도 힘들었지만 부장님과 함께였기에 가능했어. 그리고 뭔가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어. 수진 부장 역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혼잣말을 했다. 태연 씨, 점점 더 믿음직스러워지고 동시에 마음이 이상하게 두근거리네. 서울의 밤하늘 아래 두 사람의 이야기는 드라마틱한 사건 속에서도 서로를 지지하고 감정을 확인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제 오해는 거의 해소되었고 새로운 긴장감과 설레임이 그들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고 있었다. 서울의 저녁, 도심의 불빛이 빌딩 숲 사이로 반짝였다. 태연은 약속 시간보다 일찍 카페에 도착해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다. 오늘은 단순한 저녁 식사가 아닌 부장님과 단둘이 보내는 첫 시간이었기에 설렘과 긴장이 뒤섞였다. 조금 후 수진 부장이 들어왔다. 평소보다 살짝 편안한 복장에
그러나 여전히 자신감과 품위를 잃지 않는 표정이었다. 그녀는 태연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태연 씨, 기다렸나요? 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네, 부장님. 조금 일찍 도착했어요. 둘은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카페 안은 조용했고 테이블 위에 작은 조명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다. 태연은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 순간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지? 대화는 처음에는 업무 이야기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점차 서로의 취미, 관심사, 과거 경험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다. 태연은 수진 부장이 평소 회사에서 보여주던 차가운 모습 뒤에 인간적인 면모와 유머 감각이 있다는 것을 새롭게 발견했다. 태연 씨, 그날 서버 문제 해결할 때 정말 침착하게 잘했어요. 감탄했어요. 태연은 약간 부끄러운 듯 웃으며 답했다. 부장님 덕분이었어요. 부장님이 아니었으면 저도 당황했을 거예요.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둘 사이에는 미묘한 설레임이 느껴졌다. 서로를 바라보며 웃을 때는 심장이 두근거리고 말투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게 되었다. 그러나 분위기가 한창 무르기를 때 태연의 스마트폰이 진동했다. 화면에는 회사 메신저 알림이 떠 있었다. 긴급한 프로젝트 관련 메시지였다. 태연 씨, 오늘 마감 자료 아직 제출 안 했는데 급히 확인 부탁드립니다. 태연은 잠시 고민하다가 수진 부장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태연 씨, 잠시 확인하고 오세요. 기다릴게요. 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 밖으로 나와 메시지를 확인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하게 동료 중 한 명이 자료를 일부러 늦게 전달하면서 작은 혼란이 발생했다.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대한 오해가 생기면서 태연은 곤란한 상황에 놓였다. 다시 카페로 돌아왔을 때 수진 부장은 조용히 태연을 기다리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괜찮아요? 상황이 복잡해졌나 봐요. 태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답했다. 네, 약간 복잡했지만 이제 괜찮아요. 부장님이 이해해 주셔서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다시 대화를 이어갔다. 이번에는 개인적인 이야기와 감정에 대해 조금 더 솔직하게 나누기 시작했다. 태연은 과거 대학 시절의 경험과 성장 과정에 대해 이야기했고, 수진 부장은 어린 시절의 기억과 회사에서 겪었던 어려움들을 털어놓았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 둘 사이에는 자연스러운 친밀감과 신뢰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서로를 바라보며 웃을 땐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묘한 설레임과 감정적 연결이 생겼다. 저녁이 깊어가자 수진 부장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태연 씨,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감사해요. 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다. 부장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어서 기뻐요. 그러나 두 사람의 마음이 무르기는 순간 회사에서 또 다른 위기가 발생했다. 긴급 보고서가 필요하다는 연락이 들어왔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민했다. 태연은 수진 부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부장님, 잠깐만 기다려 주실 수 있나요? 바로 처리하고 올게요. 수진 부장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물론이죠. 태연 씨, 힘내요. 서울의 밤하늘 아래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서로를 지지하고 감정을 확인했다. 그날 저녁 설렘과 긴장, 그리고 신뢰가 동시에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서울의 아침. 사무실은 평소보다 더 긴장된 분위기였다. 새로운 프로젝트 발표가 다가오면서 직원들 사이의 경쟁심이 극에 달한 상태였다. 태연은 책상에 앉아 자료를 검토하며 오늘 하루를 어떻게 잘 버틸지 고민하고 있었다. 수진 부장은 이미 사무실에 도착해 태연의 자료를 살펴보며 작은 조언을 해주고 있었다. 그때 같은 팀 동료인 민수가 다가와 태연을 힐끗 쳐다보며 귓속말로 말했다. 태연 씨, 부장님 거 자꾸 붙어 다니면 팀 분위기 안 좋아질 거예요. 조심하세요. 태연은 잠시 멈칫했지만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부장님과의 관계는 내 일과 신뢰와 관련된 거야.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 없어. 그러나 민수의 경계심은 끝이 없었다. 그는 태연과 수진 부장이 가까워진 것을
경쟁심으로 받아들이고 사소한 실수까지 문제 삼아 보고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자 민수는 일부러 자료를 잘못 전달하며 태연의 발표에 작은 실수를 유도했다. 회의실은 순간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태연은 순간 당황했다. 그러나 수진 부장은 태연의 눈을 바라보며 낮게 속삭였다. 태연 씨, 침착하게. 제가 뒤에서 지원할게요. 태연은 수진 부장의 한마디에 힘을 얻어 실수를 바로잡고 발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동료들은 태연과 수진 부장의 팀워크에 놀라워하며 동시에 민수의 의도를 눈치채기 시작했다. 회의가 끝난 후 수진 부장은 태연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태연 씨, 오늘 잘했어요. 덕분에 큰 문제를 피할 수 있었어요. 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부장님 덕분이에요.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나 사무실 밖에서 민수는 불만을 품은 채 수군거렸다. 둘이 너무 친해지면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이 사건은 사내 긴장감과 드라마를 더욱 부추겼다. 퇴근길 태양과 수진 부장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쳤다. 이번에는 서로에게 살짝 미소를 지으며 자연스럽게 탔다. 태연은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오늘 하루도 힘들었지만 부장님이 곁에 있어 가능했어. 그리고 점점 더 마음이 설레. 수진 부장도 태연의 손짓 하나, 말투 하나에 또 신경을 쓰며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태연 씨, 정말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워. 그리고 이상하게 마음이 두근거려. 엘리베이터가 도착한 층에서 둘은 함께 나왔다. 사무실 복도는 여전히 분주했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눈빛과 미소로 서로의 존재를 확인했다. 그날 밤 태연은 혼자 남아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부장님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마음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어. 수진 부장 역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미소 지었다. 태연 씨,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어요. 점점 더 마음이 설레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서울의 빌딩 숲 속에 두 사람의 이야기는 사내 갈등 속에서도 서로를 지지하며 감정이 점차 깊어지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오해는 거의 풀렸고 이제 새로운 긴장감과 설레임이 그들의 관계를 더욱 흥미롭고 복잡하게 만들고 있었다. 서울의 아침 사무실은 전날 밤부터 이어진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중요한 프로젝트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왔고 팀원들의 경쟁심과 압박감은 극에 달해 있었다. 태연은 책상에 앉아 마지막으로 자료를 점검하며 심호흡을 했다. 그때 민수가 또다시 불쑥 나타나 말했다. 태연 씨, 발표 자료 다시 확인 안 하셨어요? 지난번 실수 때문에 이번엔 큰일 날 수도 있잖아요. 태연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이미 확인했어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민수는 태연의 자신감을 시기하며 발표 직전 중요한 데이터를 일부러 누락시키는 작은 장난을 꾸몄다. 회의실 안에서는 모든 팀원이 모여 있었고 태연은 자료를 열자 일부 데이터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바로 그때 수진 부장이 태연에게 다가왔다. 태연 씨, 침착하게. 제가 바로 도와줄게요. 태연은 수진 부장의 손을 느끼며 마음속에서 힘을 얻었다. 부장님이 있으면 무슨 일이든 해결할 수 있어. 태연과 수진 부장은 즉시 협력하여 누락된 데이터를 복구하고 발표를 이어갔다. 발표가 끝나자 팀원들은 둘의 팀워크와 신뢰에 놀라워했다. 그러나 민수는 여전히 불만을 품은 채 자리를 떠났다. 회의가 끝난 후 수진 부장은 태연을 조용히 불러 말했다. 태연 씨,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프로젝트가 망칠 뻔했어요. 태연은 약간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다. 부장님 덕분이에요. 항상 든든하게 지원해 주셔서 고마워요. 하지만 사내 긴장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민수는 뒤에서 수군거리며
둘 사이의 관계를 오해하고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태연 씨, 부장님과 너무 친해지면 다른 사람들은 불편해할 거예요. 퇴근길에 태연과 수진 부장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서로의 눈빛에는 묘한 긴장감과 감정이 교차했다. 오늘 하루도 힘들었어요. 민수 때문에 신경 많이 쓰였죠? 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진 부장은 잠시 눈을 내리깔다가 고개를 들어 답했다. 네, 그렇지만 태연 씨가 있어서 마음이 든든했어요. 함께라서 가능했죠. 엘리베이터가 닫히는 순간 둘 사이에는 조용하지만 강렬한 신뢰와 감정이 흐르기 시작했다. 서울의 빌딩 숲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마음을 확인하며 오해와 긴장을 극복한 뒤 점점 더 가까워지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태연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부장님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그리고 점점 더 마음이 깊어지고 있어. 수진 부장 역시 집으로 돌아가며 생각했다. 태연 씨, 오늘 하루도 든든하게 버텨줬네요. 그리고 마음이 이상하게 설레요. 이제 단순한 상사 부하 관계가 아니구나. 그날 밤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둘은 서로를 지지하고 감정을 확인하며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도전에 함께 맞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제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친밀감을 넘어 사내 긴장 속에서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는 동반자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서울의 아침. 사무실은 평소보다 차분했지만 긴장감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전날 있었던 프로젝트 발표와 민수의 방해 사건이 아직 여운을 남기고 있었다. 태연은 책상에 앉아 자료를 정리하며 오늘은 모든 오해를 깔끔히 정리하고 부장님과 팀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수진 부장은 태연에게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다. 태연 씨, 오늘 하루도 힘낼 수 있겠죠? 함께라면 어떤 상황도 해결할 수 있어요. 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부장님, 오늘은 꼭 모든 걸 정리하고 싶어요. 그리고 부장님과의 관계도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그날 오전, 태연과 수진 부장은 민수를 포함한 팀원들과 공식 회의를 통해 프로젝트 진행 과정과 문제 해결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했다. 민수는 처음에는 눈치를 보며 불만을 드러냈지만 태연과 수진의 차분하고 전문적인 대응에 결국 무릎을 꿇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태연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괜찮아요.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협력하느냐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수진 부장은 태연에게 다가왔다. 태연 씨,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요. 모든 걸 잘 해결했네요. 태연은 조금 수줍게 고개를 숙였다. 부장님 덕분이에요.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사내 오해와 갈등이 해소되자 태연과 수진 부장은 서로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서로에 대한 감정을 확신했다. 그동안 쌓였던 긴장감과 드라마틱한 사건들은 이제 두 사람의 신뢰와 애정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 점심시간, 태연은 용기를 내어 말했다. 부장님, 오늘 점심 함께 가실래요? 이야기하고 싶은 것도 있고. 수진 부장은 잠시 놀란 눈빛을 보이다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답했다. 좋아요, 태연 씨. 함께 가요. 점심시간 동안 둘은 회사 밖 카페에서 조용히 대화하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태연은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전했다. 부장님, 사실 처음에 부장님을 보면서 긴장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부장님과 함께라면 어떤 일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진 부장은 살짝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태연 씨, 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피했지만 지금은 마음이 편안하고 설레요. 그 순간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손을 맞잡았다. 서울의 따뜻한 햇살 아래 두 사람의 마음은 공식적으로 하나로 연결되는 느낌이었다. 퇴근길 엘리베이터 안에서 태연과 수진 부장은 서로에게 살짝 미소를 지었다. 태연 씨, 앞으로도 함께 힘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네, 부장님. 함께라면 뭐든지 가능할 거예요. 그날 밤 서울의 빌딩 숲속에서 둘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이제는 공식적인 연인으로서 함께 나아갈 준비를 했다. 서울의 겨울. 사무실은 연말 분위기로 가득했다. 크리스마스 장식과 불빛이 사무실 구석구석을 밝히며 따뜻함을 더했다. 태연과 수진은 지난 몇 달 동안의 사건들을 돌아보며 서로에게 감사한 마음과 애정을 느끼고 있었다. 그날 아침, 태연은 책상 앞에 앉아 미소를 지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바로 연말 회의가 끝난 후 사무실 사람들 앞에서 수진 부장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는 순간이 예정되어 있었다. 지난번 오해와 긴장감, 그리고 프로젝트 드라마를 극복한 후 이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며 공식적인 관계를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모든 팀원이 퇴근 준비를 하는 가운데 수진 부장은 태연에게 다가왔다. 태연 씨, 오늘 다 같이 엘리베이터 타요? 태연은 살짝 놀랐지만 이내 미소 지으며 답했다. 네, 부장님. 좋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서자 동료들의 시선이 둘에게 쏠렸다. 평소 차가워 보이던 수진 부장이 태연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들어서자 모두 놀라며 속삭였다. 와, 둘이 이제 공식적인 사이인가가? 맞아요. 태연 씨도 당당하게 부장님 옆에 서 있네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태연은 수진에게 낮게 속삭였다. 부장님, 이제 모든 오해와 긴장이 끝났네요. 앞으로는 함께 나아가요. 수진 부장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손을 태연에게 살짝 올렸다. 네, 태연 씨.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가 목적지층에 도착하자 둘은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사무실 복도를 나섰다. 동료들은 놀라워하며 동시에 두 사람의 신뢰와 애정을 인정했다. 그날 저녁, 태연과 수진은 서울의 야경이 보이는 작은 카페에 앉아 지난 몇 달간의 이야기를 되돌아보았다. 처음엔 제가 왜 부장님을 피한다고 생각했는지 그 오해가 참 웃기네요. 태연이 웃으며 말했다. 수진도 웃음을 터뜨렸다. 맞아요. 사실 저는 그때 태연 씨를 피했던 건 부끄러움 때문이었죠. 제 약한 모습을 태연 씨가 볼까봐 두려웠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과 감정을 나누었다. 오해와 긴장은 이제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서로를 향한 신뢰와 애정이었다. 서울의 겨울밤. 눈이 살짝 내리는 거리에서 태연은 수진에게 말했다. 부장님, 앞으로도 함께 걸어가요. 어떤 일이 와도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요. 수진은 손을 꼭 잡으며 답했다. 네, 태연 씨. 이제 우리는 함께니까 어떤 어려움도 두렵지 않아요. 그 순간 둘은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다가가 가볍게 입맞춤을 나누었다. 주변의 불빛과 눈송이가 그 장면을 더욱 따뜻하게 감싸며 서울의 겨울밤을 로맨틱하게 물들였다. 사무실과 프로젝트, 동료와 오해. 지난 몇 달간의 모든 사건들은
이제 추억이자 둘 사이를 단단하게 만든 경험이 되었다. 태연과 수진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앞으로의 도전과 행복을 함께 나누기로 약속했다. 마지막 장면, 두 사람은 사무실에서 연말 파티를 준비하는 팀원들을 뒤로 하고 손을 맞잡고 서울의 남거리를 걸어갔다. 눈송이가 천천히 내리는 가운데 서로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며 이야기는 해피엔딩과 함께 마무리되었다.